네, 코로나19 30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29번째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29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최근 해외여행 경험도 없고 또 최초의 확진자여서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망 밖의 첫 확진자이기 때문에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역시 첫 사망자가 우리의 29번째 확진자처럼 감염 경로를 알지 못했던 환자였습니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을 논하려면 지금 관건은 어떻게 지역사회 감염을 막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응과 또 방역 체계는 잘 하고 있을까요? 현재 상황 짚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이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또 소개해드리고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최재혁 교수, 또 경기대 김홍국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어제 나왔던 29번째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29번째고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 경로가 잘 분석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지금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교수님?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운 전쟁터가 시작됐다라고 새로운 전쟁터. 보시면 제가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 중에 신규 확진자를 찾으면 거기에 접촉자를 찾아서 이렇게 막는 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된 환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방식이고 다른 전쟁터가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아예.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본인이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입국자에서 통제하면서 거기서 그걸로 추적하는 해결이 안 방식은 되니까요. 방법이 네. 없습니다. 네네. 교수님 보셨을 때는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코로나19의 현상, 상황 어떻게 좀 체크를 하고 계세요? 일단 방 교수님 진단해 주셨듯이 일단 사회적 전파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면 29번째 확진자 그리고 이제 30번째 확진자 두 분이 예. 이제 부부라고 부부관계입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분은 여행력이 없고 다른 이런 확진자를 접촉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동 경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감염자 그리고 감염의 경로 그리고 또 다른 이분들이 과연 또 어떤 분들에게 과연 연관을 시켰는지 이 부분이 지금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파에 대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동안에는 우리 정부가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을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경계는 했는데요. 일단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사안들이 일본은 벌써 이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회 네. 전파가 지금 20명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20명.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본격적인 엄청난 전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규모 전투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예. 대한 우리 사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뭐 5,000명에서 이제는 하루에 10,000명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 결국 정부에서 이러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해 주시고 잘 따라줘야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서로 간에 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예. 상황이 더 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도록 네. 지금은 우리가 총력 대응해야 되는 시점, 새로운 네네.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예. 시점이 됐다는 판단 예.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네네. 자, 지금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된 게 이제 지난 10일 28일 만에 지난 10일 이제 28번째 확진자 이후에 지금 닷새 만이고 그동안 감염되고 이제 완치돼서 퇴원한 환자가 9명이에요. 그래서 뭔가 확산 자체를 잘 막았다라는 평가도 나왔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 의료계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굉장히 많은 진정세가 됐다, 감염이 좀 한 닷새가 확산되지 안 않은 것 나왔다 같다 그런 보니까요. 거에서 예. 그렇지 않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고 지금 바로 이전과 같은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실기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실기했다. 예, 여러 차례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없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두고 네. 보고 만약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그때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건 선제적 대응이 아니고요. 사전 예방도 아닙니다. 예. 이미 그 전에 사전 예방적 이미 확산될 거로 생각을 하고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준비를 빨리 하고 빨리 시작하자는 얘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늦게 아. 작동되는 것 같고 이제서 시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방역 당국 자체가 실기했다. 네. 점수로 평가하면은 뭐 그렇게 제가 점수 평가드리기는 예. 좀 어렵고요. 네네. 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잘 사실 미리 좀 선제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처는 잘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네. 네. 교수님 보시기에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정부의 대응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그동안은 차분하게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감염병, 그동안의 역사적인 전례, 과거 뭐 로마라든가 비잔틴 제국 보면은 500만 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이런 참화였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포와 불안입니다. 네. 그리고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드리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차분한 대응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시점 선택.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조금 더 사회적 전파에 대한 걱정들 좀 더 빨리 했어야 된다는 그런 실기의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전반적인 것들 우리 국민들께서 일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은 최고의 뭐 선진국이라고 했지만 그렇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뭐 이런 이 사회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게 가장 잘 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또 새로운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예. 사전 예방, 사전 격리 또 뭐 해당되는 병상 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전파를 막는 것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중국에서 그 확진자가 폭증했던 게 뭔가 이제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입출국 통제만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면은 이게 우리도 방법을 달려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되기 예. 때문에 예. 지역 사회 내에 있는 환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입국자 접촉자 갖고 이제 안 그렇게 되기 찾는 건 때문에 아니니까요. 일선에 있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조기 감시해서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그물을 넓게 쳐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독감이 걸리면은 개인 의원에 가서 바로 독감 검사하고 바로 치료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 체계. 해서 바로 진단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이제 그거는 하기에 준비하기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혹시라도 걸리면은 코로나 감염되면 위중한 상황이 될 수 있는 폐렴 환자들부터 먼저 진단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전국 폐렴 환자 전수 조사하는 것과 일선 의료기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진단 감시 체계 구축하는 것 두 가지 방향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수조사,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를 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코로나 폐렴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예. 그 이후에는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코로나19를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수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 의원들이 다 네. 참여를 해야 된다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쭙고 싶거든요. 네, 예.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참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예.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겠죠. 조사 안 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과 전체가 있는데 이제 시작해서 첫 환자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이 감염병 예방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적인 선제적인 사전 예방이 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환자가 그때가 접촉하겠다, 관리하겠다 하면은 늦습니다. 그렇죠. 또 언제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는 네. 상황일 테니까. 근데 저희는 다행히 중국의 사례가 이미 있잖아요. 반면 교사로 예. 삼을 수 있고 그 사례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대처하고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자꾸 환자가 나오면 그때 뭔가 하겠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상황이 되면 그때 보고 또 결정하겠다. 이렇게 대응하는지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 시작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를 정리- 전제로 하고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사전 예방 적극적인 대응, 선제적인 과하다 대응이다. 싶을 정도로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점이고요. 그건 이 감염병 예방 관리의
핵심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하다 할 정도의 대응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런 거 발언 치고는 사실 뭐 지금 29번째 확진자,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그렇게 잘 과하다 할 정도의 대응이 잘 안 됐나 봐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주부터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 키트가 이제 일선 병원에 보급이 배포가 되고, 됐고, 예. 그렇죠. 그 상황에서부터 중국처럼 마찬가지 상황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그 시작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환자가 나왔을 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그 가정하에 전제하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했던 저는 대응들이 약하지는 않았다. 각 분야에서 뭐 병상수를 늘리고 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뚝이 터진 것이냐. 물론 뭐 개미가 큰 제방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 그런 예방이 맞는 것인데요. 그러나 또 그것이 아직 그런 상황으로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그러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진단 키트,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수십 배 검사하는 능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응 능력들을 갖춰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정말로 이것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터가 될 거냐 아니면 소규모 전투로 끝나고 이 사안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이 소규모 전투로 이제 끝나게 이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29번째 그리고 30번째 환자의 발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대응 체계를 바꾸고 총력 대응한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에서 무증상 상태에서의 2차 전파 사례는 없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점도 좀 아쉬운데요. 예. 저도 의학자입니다. 예. 의학자로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교과서에 쓸지처럼 명확하게 입장 표명하려면 모든 실험이 돼야 되고 증거들이 수집돼야 됩니다. 당연히 현재 상태에도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기엔 좀 증거가 수집이 정확히 안 돼서 네. 그 점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감염병 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무증상 감염에 대한 위험성은 중국이나 여러 차례 다른 국가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보고가 됐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대요.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학문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학문적으로 생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네. 동시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부분까지 관리는 시작하고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는 바람직한데 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에 대해서 확진 결과가 나오고 증거가 나와서 뭐 논문을 쓸 때까지 이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 예. 왜 그런 이렇게 식으로 자꾸 너무, 네. 사후 대응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네. 게 아쉽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방안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네네. 그 가능성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준해서 모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런 안전관리 예방, 감염관리 예방의 기본 원칙입니다. 최악이라고 하시면은 워스트 시나리오. 이미 예. 알려지지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미 지역 사회는 감염됐다는 전제를 깔고 한다는 네, 말씀이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 재난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방관리, 감염 예방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거기에 맞는 그 원칙과 대응을 방안을 정하고 그래야 국민도 안심하고 그래야 추가적인 발생과 이런 부분을 막는 것이지 하나의 사건 찾았다고 그거 사후 대응하고 그거에서 네. 조금 찾아보고 이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일본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80대 여성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감염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은 감염 경로하고 접촉자 어디서 전파되는지 알 수 없는 게 그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예. 싱가포르도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선포하고 예. 감염 체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두 케이스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한 케이스가 나왔다고 해도 그 부분을 전제를 하고 지역사회 퍼졌다 전제하고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예. 사실 뭐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뭐 전염병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다양한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좀
성장해온 방역 체계 시스템상에서의 성장도 있었을 거고 여전히 좀 부족하고 구멍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른 이 형태 아니겠습니까? 신종이죠. 신종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대응 체계를 이제 새롭게 다잡아야 되고요. 메르스 때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초기에 정보 대응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한 병원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걸 키웠고 정부에서도 사실은 쇼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38명이 귀한 생명들이 당시 목숨을 잃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뼈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대응은 차분하다라고는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지역사회 전파의 경우는 정말로 그 첫 징후부터 저희가 긴장해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의 대응도 나름대로 그 관리를 하고 있다. 아까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현재 정확한 얘기는 그런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전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 확인에 대해서 그쪽에 초점을 두고 저는 예,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네네.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경제적으로 너무나 밀접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아직 뭐 일본을 소규모의 제한적인 전파라고 규정하기 전에 예.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벌써 20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총력 대응 체제 그리고 교수님 네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들 그 부분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어떤 점을 좀 조심하고 예방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러 차례 이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지금 상황이 다 달라졌으니까 네. 과거의 국민이 대처해야 될 새로운 방식이 전쟁터라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셨으니까요. 첫 번째로 감염, 이 독감이나 감기나 이런 증상이 생길 거다 의심하면 당연히 병원을 가시겠죠. 네네. 근데 병원 가셨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 이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실제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일상생활에서 정상 성인이 사실 원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역사회가 특정 지역에서 전파돼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지역의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어떤 형태로 요 지역은 당분간 하루나 이틀 동안 좀 다니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마스크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방역 당국의 조치와 홍보 그 결과 그거에 준해서 적절히 좀 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최재욱 교수 그리고 경기대 김호국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